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 AI 연구개발팀 블루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실시간 경로 탐색에 멀티-아र्म्드 밴딧 기반의 강화학습 반복론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중용 내비게이션에서 사용되는 경로 탐색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적용한 방법론인 멀티-아र्म्드 밴딧 기반의 링크 코스트 산출 방식을 설명드린 뒤에 실험 결과 공유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의 경로 탐색 방식입니다. 대중용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합니다. 1일 테라바이트 단위의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경로 탐색 요청에 밀리세컨드 안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엑스트라나 에이스타와 같은 이동 비용이 최소인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단순히 요금이나 이동 시간뿐 아니라 통행용, 편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한 값입니다. 이러한 연산의 핵심은 링크의 통행 비용, 즉 링크 코스트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판교 IC를 지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성남 IC를 지나는 길입니다. 여기서 집에서부터 각 IC까지는 하나의 링크, 그리고 IC에서 회사까지도 각각 하나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에서 각 IC까지의 통행 비용은 동일하게 5라고 하고 이후 회사까지의 비용은 판교 IC 통과 경로는 1, 성남 IC 통과 경로는 2라고 하면 판교 IC 통과 경로의 총 비용은 5 더하기 1로 6, 성남 IC 통과 경로는 5 더하기 2이므로 7이 됩니다. 따라서 판교 IC를 지나는 길이 최소 비용 경로가 됩니다. 물론 실제 문제는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전국의 도로 네트워크는 수백만 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각 링크별 통행 비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하느냐가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경로 탐색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링크별 통행 시간을 기본적인 코스트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운전자는 시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주행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사용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링크들의 특성을 코스트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의 정적인 특성, static feature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여부, 차선 수,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 등과 같이 고정된 도로의 속성을 사용해 링크 코스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측정되지 않은 비정량적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환승센터 인근은 버스의 잦은 정차로 통행이 방해받고 상업시설 주변은 택시 정차로 인해 혼잡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통행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링크 코스트를 학습하는 고도화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화학습 기반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강화학습을 활용한 경로 탐색 방법론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계산 복잡도와 연산량이 지나치게 높아 적어도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대규모 도로망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링크 코스트 학습의 단순히 정적인 피처 반영을 넘어 강화학습 기반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합한 방법론을 고안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알고리즘의 확장성, 즉 스케일러빌리티가 보장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AI 연구개발팀에서는 이러한 스케일러빌리티를 갖춘 링크 코스트 학습 반복론을 논문으로 투고했고, 해당 논문은 교통 분야 최고 권위의 SEI급 학술지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C Emerging Technologies에 지난 7월 초 게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비게이션 경로 탐색 반복론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논문에서 발표한 멀티-아र्म्드 밴딧 기반의 링크 코스트 산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아र्म्드 밴딧이란 시행 횟수를 늘려가며 각 선택지의 평균적인 보상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유망한 선택지를 업데이트해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선택지별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해가며 신뢰할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exploration, 즉 탐험이라고 합니다. 이를 내비게이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자인 에이전트는 저희의 경로 안내 시스템입니다. 경로 안내 시스템은 도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에게 안내할 링크를 선택하는 행위, 액션을 취합니다. 경로 안내 시스템이 액션을 취하면 사용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안내된 경로를 그대로 따르거나 혹은 본인이 원하는 경로로 이탈하는 것입니다. 경로는 연결된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매 링크마다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링크에서 운전자의 이탈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내비게이션이 경로 탐색 시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해당 링크에 존재한다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존 내비게이션이 고려하지 못한 요소들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경로 탐색 시 활용하는 정보와 현실 환경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방법론을 통해 이렇게 기존 내비게이션이 고려하지 못한 잠재적 요인을 최적화된 수치로 링크 코스트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자의 경로 이탈 기록을 최적화된 수치로 변환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저희는 링크별 경로 안내 비준수율을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해 변환하고 이를 링크별 통행 시간에 곱해주는 가중치로 사용했습니다. 로지스틱 함수는 두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모델링할 때 주로 사용되며 해당 함수의 분자의 이웃값은 가중치의 상한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이탈이 일시적으로 높았다는 이유로 특정한 링크에 과도하게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내비게이션은 해당 링크를 안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탈 현상이 일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링크 코스트가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할당될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 관점에서 보자면 링크의 참된 통행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도한 페널티를 방지하는 것이 유의 역할입니다. 또한 분모에 위치한 저희가 로지스틱 코에피션트로 명명한 C값은 비준수율에 따라 얼마나 링크를 민감하게 평가할지를 결정합니다. U와 C값을 기준으로 비준수율을 변환하고 이를 스케일링해준 수치를 저희는 link weight으로 명명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X축은 한 링크의 평균 비준수율, 즉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이탈하는 평균 비율을 의미합니다. 0에서 100까지 %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또 Y축은 link weight입니다. 본 예시에서
U값을 3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최대값이 4입니다. 선형함수는 X축의 모든 구간에 걸쳐 균등하게 Y축이 증가하지만 로지스틱 함수는 C값이 커질수록 X값이 50부근일 때 더 민감하게 변화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링크 웨이트 값을 링크별 통행 시간에 곱하면 링크의 코스트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링크 웨이트를 형성하는 두 파라미터 U와 C 값의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산을 통해 이러한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내비게이션 사용자들의 경로 탐색 요청 기록과 해당 시점의 교통 정보를 준비하고 C와 U값을 바꾸어가며 사용자 궤적을 가장 잘 재현해내는 파라미터를 선정하는 그리드 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프라인 수준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서울시내 도로 네트워크에 저희의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서울시내 링크별 평균 미준 수율이며 이를 6단계로 나누어 채색했습니다. 붉은색일수록 링크의 미준 수율이 높은 구간입니다. B라고 표기한 패널은 동작대교 남단의 사례입니다. 동작대교와 올림픽대로의 연결 링크가 붉은색 링크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작대교로 들어오고 나가는 대기열이 길게 형성된 곳으로 사용자의 경로 이탈이 잦은 곳입니다. 이러한 대기열 이슈는 해당 링크의 고유한 잠재적 특성입니다. 기존에 연구된 경로 탐색 기법들은 이러한 잠재적 특성을 실시간 대용량 경로 탐색을 위한 최적화된 수치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로드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그림 A는 서울시 성동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차로폭이 좁고 진입을 위한 좌우 회전이 쉽지 않은 링크이며 이 때문에 미준 수율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B는 여의도 환승센터 부근입니다. 버스의 잦은 주정차로 인해 주변 링크들의 통행이 방해를 받는 장소입니다. 교통공학에서는 소위 버스 블로킹 이펙트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은 영향을 받는 범위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저희의 방법론을 적용하면 영향 범위의 파악은 물론 통행에 미치는 영향도를 최적화된 수치로 변환하여 경로 탐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림 C는 북악산의 고저 차이가 심한 링크입니다. 고저 차이 역시 사용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잠재적 요소이며 저희 알고리즘을 통해 경로 탐색에 최적화된 값으로 이러한 잠재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론을 실서비스에 배포했고 온라인으로 성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Path Compliance Rate, PCR은 안내 경로의 링크 중 실제 사용자가 주행한 링크 숫자의 비율입니다. IRPCR은 대조군 대비 실험군 PCR의 증가 비율입니다. 그 외에 경로 내 간선도로 비율, 이면도로 비율, 안내 경로의 길이, 목적지까지 실제 주행 시간을 포함하는 여러 지표를 이용해 안내 경로의 품질을 다각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성능 평가는 일주일간 수백만 개의 경로 탐색 요청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왼쪽의 시계열 차트에서 저희는 링크 웨이트를 적용한 경우를 붉은색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파란색의 나이브로 명명하고 표시했습니다. Y축은 시간대별 평균 PCR이고 X축은 측정 시점입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대조군의
나이프 방식 대비 저희의 링크 웨이트를 적용했을 때 PCR이 증가한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B 패널은 링크 웨이트 적용 결과 경로가 달라진 11.59%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PCR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평균 PCR이 64.22%에서 70.87%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간이 아닌 공간을 기준으로 PCR 증가율, IR-PCR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PCR 증가율이 관측됐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기본적인 실시간 교통정보 기반 경로 탐색 외에 고속도로 우선, 큰 길 우선 경로 탐색에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왼쪽 시계열 그래프와 같이 방법론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PCR이 증가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오른쪽은 앞서 언급드린 6가지 경로 평가 기준을 종합하여 대조군 대비 저희의 방법론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부작용 없이 모든 지표에서 유의미한 경로 품질 향상이 관측됐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수치와 분석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명시되어 있는 원본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멀티-아임드 밴딧 기반의 강화학습 방법론을 적용해 링크 코스트를 학습하고 안내 경로의 품질을 개선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경로 이탈 행동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이 경로 탐색 시 이용하는 정보와 현실 세계와의 차이를 최적화된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온라인 실험 결과 평균 PCR이 68.12%에서 68.78%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링크 웨이트 적용 시 대조군 대비 경로가 달라진 사례만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평균 PCR이 64.22%에서 70.87%로 향상됐습니다. 다른 5가지 지표에서도 역시 유의미한 경로 품질 향상이 관측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와 큰 길 우선 옵션에서도 링크 웨이트를 적용했을 경우 유의미한 경로 품질 향상이 있었고 이를 통해 본 방법론의 경고성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온라인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확장성을 증명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편히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